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다. 손흥민은 그대로 경기장에 들어누웠다. 그리고는 하늘을 멀리 올려다보았다. 손을 눈가로 가져다 댔다. 아쉬워했다. 팀 동료들이 와서 위로했다. 그래도 고개를 숙였다. 마네와 살라도 와서 위로해주었다. 결국 손흥민은 일어섰다. 그리고는 유니폼 상의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었다. 너무나 아쉬웠다. 손흥민은 잘했다. 전반 내내 날카로운 침투를 보였다. 후반에는 좋은 슈팅도 때렸다. 그러나 아쉽게도 거기까지였다. 경기를 마친 손흥민의 눈가는 촉촉했다. 박지성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은 그는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다. 눈물을 보인 손흥민은 다시 한번 결승 진출 다짐했고, 토트넘 팬들은 최고의 시즌을 보낸 그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토트넘은 2일 새벽 스페인 마드리드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리버풀과 2018-2019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서 0-2로 패했다. 토트넘은 창단 137년 만에 처음으로 비기어 UCL 우승컵을 노렸지만 전반 시작과 동시에 시소코의 실책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실점했다. 후반 몰아쳤지만 리버풀의 철벽 수비진과 알리송의 격을 넘지 못했다. 결국 토트넘은 후반 42분 오리기에게 쐐기골을 허용하며 고배를 맞봤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토트넘 공격에 열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는 이날 3개의 슈팅을 모두 골문 안으로 보내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양팀 통틀어 최다 유효 슈팅을 기록. 손흥민은 유럽 축구 통계 전문 업체인 후스코어드 평점서 뒷내 세 번째로 높은 6.6점을 받았다. 토트넘 공격진 중에서는 최고 편점. 경기 전 다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손흥민이지만 이날도 아쉬움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토트넘은 시즌 전 예상과 달리 결승까지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1년 가까이 영입이 없었지만 원팀 정신으로 벽을 넘었다. 손흥민의 활약 역시 돋보였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와 8강전 1-2차전에서 무려 3골을 몰아 넣으며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경기 직후 잠시 눈물을 보였던 손흥민은 리버풀 선수들을 축하를 건네고 위르겐 클롭 감독과 포옹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채 비기어를 잠시 쳐다봤던 손흥민은 믹스트존 인터뷰도 정중하게 거절한 채 경기장을 떠났다.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결승전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분전한 손흥민이기에 토트넘 팬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한 토트넘 팬은 소니, 당신과 동료들은 최선을 다해 뛰었다. 특별한 시즌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손흥민을 격려했다. 다른 토트넘 팬도 지금보다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줘라고 멘트를 남겼다.
경기 전 각오와 달리 손흥민의 첫 UCL 결승전은 눈물로 끝났다. 잠시 눈물을 보인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하며 잠시 우리 곁을 떠났다. 매 시즌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이 다시 한번 UCL 결승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흥민, 다시 한번 꿈의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토트넘, 잉글랜드, 손흥민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프로축구 선수라면 유럽 무대에서 뛰는 게 꿈이고 그 중에서도 UCL 우승을 최고 가치로 여긴다. UCL 결승전 무대조차 밟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가 부지기수인데 결승전에서 뛸 수 있게 됐으니 손흥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커리어 최고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손흥민의 토트넘은 2일 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제대로 긴장 써보지 못하고 리버풀에 0대2로 패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내준 핸드볼 파울 페널티킥 실점에 충격이 너무 컸다. 토트넘은 부상을 털고 돌아온 해리 케인을 선발로 출전시키는 강수를 뒀지만 악수로 돌아왔다. 손흥민 혼자 팀을 살려보겠다며 죽을 힘을 다해 뛰었지만 수준 높은 팀을 상대로 혼자 경기 흐름을 바꾸는 건 무리였다. 손흥민은 크게 낙담했는지 눈물을 보이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메달 수여식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마지막으로 메달을 목에 걸었다. 믹스드존 인터뷰도 실수를 할 것 같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비기어 트로피를 들고 포효할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올 수 있을까? 사실 토트넘이 올 시즌 UCL 결승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조별리그부터 험난했다. FC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등 강호들과 한 조였다. 도르트문트와의 16강도 험난했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8강은 맨시티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올해는 토트넘의 기세도 좋았고 운도 따르며 결승까지 올랐다. 하지만 냉정히 토트넘의 전력은 결승 진출을 장담할 수 있는 팀이 아니다. 리버풀과의 결승전에서도 전력 차이가 여실히 느껴졌다. 그동안 토트넘은 전력 보강 투자에 매우 인색했고 앞으로도 이 기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 사이 다른 유럽 강호들은 더 강한 전력 구축을 위해 애쓸 게 뻔하다. 다음 시즌 토트넘의 돌풍이 올해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 힘들다. 포체티노 감독의 거취도 불분명하다. 토트넘은 선수들도 잘 뛰었지만 없는 살림으로 최고의 전력을 뽑아낸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력에 의해 올 시즌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최근 유벤투스, 이탈리아 감독 후보로 거론되는 등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결승전 후 거취 문제에 대해 지금은 그 얘기를 꺼낼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대적 선수 보강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포체티노 감독을 잃게 된다면 토트넘의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손흥민이 주가를 더 높여 향후 빅클럽으로 이적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UCL 우승 후보로 꼽히는 전력 좋은 강팀들의 손흥민이 합류한다면 UCL 결승 재도전은 결코 꿈이 아니다. 시즌을 치를수록 발전하는 손흥민의 상승세를 봤을 때 그의 빅클럽 이적 역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다.